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토지 계약을 했는데, 토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도금까지 들어가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일어나는 상황, 생각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경매 개시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니면은 우연찮게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봤는데 경매 개시가 돼 있더라. 잔금을 치르기 전 일입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민사와 형사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식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취지에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도자가 이제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제1회, 제2회, 제3회 자로서 경매 개시가 되는 경우가 번번치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보면은 매도자도 황당할 수도 있고, 또 매수자도 또 황당할 수가 있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했어요. 근데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경매가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또 이 사건 번호, 경매 사건 번호가 또 주어지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매도자가 경매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거나, 또 공인중개사가 또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건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알고 했다라고 보면은, 그러나 형사건으로 가들 경우에는 사기건으로 될 수가 있다. 거의 확실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본인도 몰랐고 이 매도자도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들어왔다라고 보면은 분명히 제2의 제3자로 해서 경매가 들어왔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먼저 매수자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예, 계약 해제 통보를 해야 돼요. 이제 아닌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 청구를 해야겠죠. 먼저 이제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순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매도자에게 아니면은 그 계약한 그 토지에, 아니면 매도자의 재산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이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걸쳐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매도자가 뒤늦게 이제 아는 사실이죠. 예,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매수자 계약자들에게 통보를 해야 될 그런 의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첫 번째, 거의 그 분양 토지를 예를 들어보면은 그 1차권으로 해서 은행 건재당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예, 또 두 번째, 제3의 뭐 채무 채권 관계 아니면 금전 관계로 인해서 이 토지에 가압류 내지 경매를 또 누가 개시를 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사연으로 해서 이 매수자는 황당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매수자 이 계약자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게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냐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제1의 채권자로서 경매 개시가 됐는지 아니면 제3의 자로서 경매 개시가 됐는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지금 세종시 토지가 분양하는 토지가 현재 지금 경제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한 필지를 가지고 10필지, 20필지를 나눠서 이렇게 분양을 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계기로 해서 경매가 들어왔다고 보면은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으로 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가 개시가 됐다는 얘기는 이 토지 면적 전체에 대해서 경매 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번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매수자는 황당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또 해결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먼저 이 매도자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도자가 포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여기에 등기권자가 아닌 설령 계약자가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도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일지언정 무조건 100%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매수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론이라는 것은 서로 이 얘기를 해보면 또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즉 매도자가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 그 예를 들어보면은요, 예, 저희 가까이에서도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계약자 입장으로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알게 돼서 황당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순위가 은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 2순위는 다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약과 중도금을 지급으로 놓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경매 개시가 됐다는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제3자로 해서 경매 개시가 된 거예요. 1순위 은행에서 경매를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뭐 매덕기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억, 4억, 5억으로 해서 경매 개시가 됐다라고 본다라면은 여기에 계약자들이 2명, 3명, 4명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분들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 권리자로 해서 등기가 된다라면은 손색이 없겠지만 등기가 되기 전에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 손해를 안 보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지 않냐. 예, 등기를 해야 되려면은 제3의 경매 개시자를 해결을 하면은 이 경매 개시 취소 또 설정 이런 것이 다 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토지는 또 여기에 이제 관계자들은 아마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관계자가 아닐지언정 또 외 분들도 이런 토지라든가 아파트 계약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좀 더 파헤쳐 보면 좀 더 조금 본인들한테 좀 해결을 함으로써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줘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제3자의 경매 개시자 것을 해결을 함으로 해서 내가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다. 또 등기 이전을 한다라고 보면은 여기에 제3의 자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일단 그 개시자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등기권리자로서 등기가 나온 다음에 보면 등기권리자가 되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들이 뭔가 은행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또 차익 부분은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라면 나름대로 좀 해결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잔금이 한 2억이다. 2억이면 벌써 3명만 동의를 한다고 보면은 6억이지 않습니까? 6억으로 해서 경매 개시자 채권 금액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3명이 뭉쳐야 돼요. 예. 만약에 이 계약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면은 전체 그 경매는 취소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세종시 또 외 지역에서 이 앞전에 분양 토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예, 세종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약자들이 좀 뭉쳐야 되지 않냐. 뭉쳐서 뭔가 그 개시자 경매 개시자 건을 해결함으로 해서 내가 등기를 낼 수가 있다. 등기를 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가치의 그 토지의 그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내가 토지 매수자로서 계약을 한 이후에 경매가 개시가 됐다라면 또 다른 상황에 이제 그런 골치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궁금한 것이 있고 좀 답답한 것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계약자가 계약금을 건 이후로 경매가 됐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만한 그 재산 가치는 찾을 수가 없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그 형사건과 이제 민사건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민사건은 상대가 그만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만한 재산이 없다라고 보면은 받아낼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형사건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고의성이 있냐 없냐라는 게 많이 보겠죠. 고의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려면은 굉장히 좀 증명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 그 전에 그 안 시점으로 알고 있는 시점으로 해서 내용 증명들을 먼저 띄우고 그에 대해서 가압류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판결 분명히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 판결. 그러나 이제 그 경매가 개시가 됐다는 얘기는 그런 절차를 걸치기가 굉장히 좀 무의미한 상황 아닌가. 경매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사는 언제 끝날는가 모르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조치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답답하잖아요. 계약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먼저 샘물을 찾듯이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인 그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해서 같이 상담을 해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아픔의 관계자들은 바로 연락을 주셔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자, 여러분들 하루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 안녕히 계시고요.